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간혹 남편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보호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어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사실 이럴 때 서준이 엄마가 와서 모시고 가면 할아버지가 좀 더 편하실 텐데 서준이 엄마는 전혀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군요. 언젠가 서준이 엄마가 오면 꼭 할아버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한번 마주친 이후로 그 여자를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연이와 서준이가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하지만 이제 두 아이 모두 우리 아이 같았기 때문에 서준이의 존재가 귀찮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하고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라고 해. 하긴 할아버지 딸인 서준이 엄마가 있고, 아니야, 서준이 엄마는 따로 있어. 하기엔 볼 수가 없으니 서준이가 그럴 때마다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즘 할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기에 서준이는 항상 우리와 지냈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 할아버지를 간병하고 저는 서준이와 유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4층 할아버지 댁에 지내기도 했고 반자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서준이가 12살이 되었을 땐 할아버지는 거의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나마 병원비 걱정은 없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쯤 몇 년 만에 서준이 엄마가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저와 아이들만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의 따님에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따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라지만 아픈 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기고 한번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서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설교질이야. 설교질은 네 애가 서준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너도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착각하는 거야? 그 여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죠.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는 서준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병원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을 그리워하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해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후 할아버지를 보러 간 남편이 그 여자가 병원으로 찾아왔다더군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부녀가 회포를 풀었으면 해서 자리를 비워 주었는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만 부리다 갔다네요. 아휴, 할아버지 너무 속상하셨겠다. 우리보다 좋게 10살은 더 많아 보이던데. 행동하는 걸 보니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봐. 쓸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가 주제넘게 나설 수도 없으니 평소 지내던 대로 서준이와 할아버지를 챙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죠. 두 사람이 우리 서준이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우리 부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따님은요?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에요. 그 애는 내 죽은 아들의 부인입니다. 30대 후반에 어렵게 낳은 유일한 자식이었죠. 아내 먼저 보내고 저 혼자 아들놈 키운다고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혼해 서준이를 낳은 다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뒤 며느리가 친정에 살면서
서준이를 잘 키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딱 1년 후에 재혼을 하는데 새 남편이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에게 키우라고 데려왔더군요.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요. 내 피주를 어찌 고아원에 보내겠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손자를 맡게 되었고 서준이 엄마는 새 살림을 차리고 1년에 한 번 더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였고 제가 처음 만난 이후 오지 않다가 최근에 아이를 만나러 온 것이라네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서준이에게 상속될 유산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계속 찾아와서 본인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이에게 유산이 상속되고 나면은 서준 엄마는 그 돈만 갖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것 같다며 걱정하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도 서준이도 너무 딱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엄마에게 친권을 뺏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인데 내 재산 모두를 유언이 부모에게 증여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서준이를 후견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를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서준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우리 서준이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주세요. 부디 이 늙은이와 저 어린아이를 도와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자신의 제안을 고려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서준이를 자식으로 키우면 어때? 서준이를? 사실 지금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호적만 정리하면 되는 수준이잖아. 저는 어째서인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 4살부터 당신이 거의 키웠어. 그 덕에 월세도 안 들었고 그 건물 관리하면서 할아버지께 수리비도 제법 받았으니 우리도 돈으로 쪼들리진 않았잖아. 할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입양에 대해서 서준이 엄마가 동의를 할까? 할아버지 딸도 아니고 자기 삶 찾겠다고 떠난 며느리잖아. 할아버지 재산만 없다고 하면은 서준이 포기할 것 같은데 혹시 할아버지가 오해하시지 않을까?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하셨지 부모가 되어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시면은 할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서준이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하셨겠어?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우리 부부는 할아버지께 서준이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 서준이 정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저희를 가족으로 대해주셨고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건데 법적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서준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제 우려와는 달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리고 우선 저희 부부에게 이 건물에 대해 증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서준 엄마가 서준이를 포기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작전은 여러 가지 절차가 꽤 복잡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제 이름으로 15억 상당의 건물이 증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준 엄마에게 서준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노라고 했죠. 서준 엄마는 당연히 무슨 소리냐고 노발대발하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본인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지금까지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준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서준이를 보러 온 횟수가 5손가락에 꼽힌다며 그동안 서준이를 키운 건 우리 부부이니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하셨죠. 실제로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양육비 7,200만 원 청구를 소송을 거셨어요.
그 소장을 받은 서준 엄마는 한참 뒤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서준이가 상속받게 될 유산에 대해 알아본 것이겠죠. 그리고 긴 절차 끝에 서준이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에 변한 것은 없었죠. 유연이와 서준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형제로 지냈고 우리 부부도 그 아이들의 부모로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지낼 뿐이었습니다. 바뀐 건 서준이의 성과 서류상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4년 뒤 할아버지는 89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4년 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 지내며 화목한 가족으로 지냈어요. 우리가 서준이를 입양하고 난 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을 오셨고 저희는 정말 할아버지의 자식이 된 것 같았죠. 아이들이 크면서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의 간호에 힘썼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도 그랬지만 특히 우리 부부는 친부모님을 잃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았죠.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느낌이었으니까요. 이후로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서준이는 크면서 잠시 혼란스러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연이가 나서서 저희가 보듬을 수 없는 부분까지 옆에서 잘 챙겨준 덕분에 사춘기도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서준이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물을 서준이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서준이 것이니까요. 하지만 서준이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군요. 이 건물은 엄마 아빠 거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서준아, 이 건물은 할아버지가 원래 서준이 너에게 주려고 하셨던 거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지. 그때 서준이는 너무 어렸으니까 말이야. 그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고요. 저는 건물보다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벌써 유연이가 야, 형은 하며 서준이를 노려보더군요. 서준이는 그런 형을 노리듯 공식적으로는 형이 제일 좋다고 할게 하고는 혀를 쑥 내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 대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린 나이에 낳아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내 아들인데 이렇게 듬직하게 잘 커줘서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20대가 된 아이들이 밖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저희 부부는 40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따로 어린 부모의 생활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부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어린 부모에게도 부모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어린 부모 역시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린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차갑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나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중일 테니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랬듯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